운명의 아이 제한장 운명의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밤. 서연은 낡은 우산을 쓰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왔다. 밤 11시. 내일은 또 오전 8시 수업이었다.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등록금, 생활비,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도 빠듯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다. 서연은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다. 편의점 사장이 문을 잠그며 말했다. 서연아, 오늘 수고했어. 내일은 좀 일찍 와줄 수 있니? 네, 알겠습니다.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때였다. 서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친구 미영이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미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도 알바 끝났어. 근데 서연아, 오늘 과 MT 뒤풀이 있거든? 잠깐만 들르자. 미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에이, 1시간만. 선배들도 너 보고 싶대. 맨날 일만 해서 안쓰럽다고. 서연은 망설였다. 늘 반복되는 일상. 평범한 대학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그게 가끔은 가슴을 짓눌렀다. 정말 잠깐만? 응. 딱 1시간만. 뒤풀이는 생각보다 즐거웠다. 노래방, 웃음소리, 술잔. 평소 술을 거의 못하던 서연은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아, 너 정말 예쁘다.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 김민수 선배의 말에 서연은 부끄럽게 웃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자리 있나요? 노래방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 간단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풍겼다. 혼자 왔습니다. 같이 놀아도 될까요? 선배들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남자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 옆에 앉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서연 씨는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예요. 근데 사실 공부보단 아르바이트 시간이 더 많아요. 술 기운에 무심코 흘러나온 고백. 준호의 눈빛이 서연을 깊이 바라보았다. 힘드시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서연의 손등을 덮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결국 2사람만 남았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혼자 위험해요. 그는 차키를 꺼냈다. 서연은 놀랐다. 고급 브랜드 로고.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차가 중고로 샀어요. 할부로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차 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예쁘다. 그 말에 준호가 차를 세웠다. 잠깐 나가서 볼까요? 강변 벤치. 바람은 차가웠지만 준호의 시선은 더 깊었다. 서연 씨.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다. 대신 재킷을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진 그들의 밤.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준호는 조용히 옷을 입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 어젯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그는 말을 멈추고 곧 방을 나섰다. 옷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은 자동으로 잠겨요. 잠깐만요. 연락처라도.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겨진 서연. 둘러보니 이곳은 특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회사원? 그런데 이런 곳에서 혼란, 그리움, 두려움. 그렇게 서연의 운명을 뒤바꿀 밤은 지나갔다.
아직 그녀는 몰랐다.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녀 앞에 무서운 적이 나타나리라는 것도. 재두장 고독한 선택.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요즘 계속 몸이 이상했다. 입덧인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메스꺼웠고 늘 피곤했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든 채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안 돼. 안 돼. 서연은 주저앉았다. 임신 테스트기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두 줄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 씨, 준호 씨. 서연은 그날 밤부터 미친 듯이 준호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직장이 어딘지도 몰랐다. 그가 남긴 건 서연의 기억 속 그 하룻밤뿐이었다. 만났던 노래방, 갔던 호텔, 한강변.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다.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미영아, 혹시 그날 밤에 같이 있던 사람, 준호라는 사람 연락처 알아? 준호. 아, 그 잘생긴 오빠. 나도 몰라.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 왜? 설마 좋아하는 거야? 미영이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2주가 더 지났다. 산부인과에서 나온 서연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작은 점 같은 것이지만 분명히 생명이 있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의사의 말이 축하로 들리지 않았다. 서연에게는 절망적인 선고나 다름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서연아,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할 말이 있어요. 긴 침묵 끝에 서연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 미쳤니? 어떻게 그런 일을. 어머니, 저도 어떻게 된 건지. 그 남자는 뭐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또 다른 긴 침묵. 서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일단 집에 와라. 얘기해보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서연을 보자마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아빠, 저도 원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어머니의 걱정은 서연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는 거야? 네. 이름도 성도 제대로 모르고. 참, 어떻게 그런 남자와. 어머니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어떡하냐? 나을 거야. 안 나을 거야?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서연아, 너 아직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일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냐? 어머니의 말 속에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며칠간 혼자 고민했다. 부모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안녕, 아기야. 서연은 배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미안해, 엄마가 혼자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결정을 내린 후 서연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다. 입덧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학교 친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서연아, 요즘 너 왜 이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미영이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하며 서연은 대답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진짜 서연이가? 얘가 그럴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학과 사무실에서도 냉대를 받기 시작했다. 휴학계 내실 거죠? 이 상태로는 학업 지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교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다. 부모님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대화는 금세 끝났다. 서연아, 아직도 그 생각이야? 네, 어머니. 참, 고집이 그렇게 세서 어떡하니. 내가 키울 수 있을 것 같냐? 할 수 있어요. 뭘로? 돈은, 집은,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집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8개월 후, 서연은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출산했다. 진통 중에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만이 그녀를 도왔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서연에게 안겨주었다. 작지만 완벽한 아이였다. 하준이. 서연은 미리 지어둔 이름을 불러봤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이었다. 아이는 큰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준아. 2년 후, 서연과 하준이의 생활은 팍팍했지만 나름대로 평온했다. 서연은 낮에는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재택근무로 번역 일을 했다. 하준이는 작은 어린이집에 맡겨두었다. 엄마. 어린이집에서 하준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 하준이가 서연에게 달려왔다. 우리 하준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그림. 하준이가 내민 종이에는 엄마와 자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서연은 하준이를 꼭 껴안았다. 그때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하준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준이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그날 밤 서연은 하준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준호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쁜 아들이 있다는 걸 아실까요? 그런데 서연은 몰랐다. 이제 곧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하준이가 아플 때 찾게 될 그 병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세장 낯선 2년 1년 후, 하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연은 고열에 시달리는 새 살배기 아들 하준이를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간호사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접수는 하셨나요? 차례대로 기다리셔야. 제발요. 아이가 정말 아파요. 서연의 간절한 호소에도 간호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서연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접수를 했다. 건강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아이가 우선이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준이를 달래고 있었다. 엄마. 아파.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에 서연의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그때였다.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60대 정도의 품이 있는 노인이 의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정기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불린 노인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강 회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 의사가 강 회장을 안내하려는 순간 하준이가 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배 아파. 하준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서연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에 강 회장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서연 쪽을 바라봤다.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아이. 강 회장이 하준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아이의 큰 눈, 오똑한 코, 인매. 이게 무슨... 준호를 빼닮았잖아. 강 회장의 마음이 요동쳤다. 회장님, 가시죠. 검사 시간이... 의사가 재촉했지만 강 회장은 하준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잠깐만요. 강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네,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서. 강 회장은 하준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볼수록 신기했다. 어떻게 이렇게 준호와 닮을 수 있을까? 몇 살이에요? 3살이요. 이름은 하준이요. 강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3살이라면 시기상으로도 맞아떨어졌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다. 그건 미안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강 회장이 사과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이 아이, 제가 아는 사람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네, 서연이 놀라며 강 회장을 바라봤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준호라는 분은 아닌가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강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정말 준호인가요? 네. 하지만 저는 성은 모르고. 강준호요? 네. 서연은 깜짝 놀랐다.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서연의 간절한 질문에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제 아들입니다. 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준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강 회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이세요? 강준호는 제 외아들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하준이는 제 손자인 것 같네요. 강 회장이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잠깐만요. 강 회장이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강준혁, 대한그룹 회장. 서연은 명함을 받으며 깜짝 놀랐다. 대한그룹이라니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다. 일단 아이 치료부터 받으세요.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제 손자인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검사 끝나면 꼭 얘기 나눠요. 할 말이 많아서요. 강 회장이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정말 예쁘구나. 1시간 후, 강 회장은 검사를 마치고 서연을 찾았다. 하준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많이 나아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준호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서연은 3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노래방에서의 만남, 그 하룻밤,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일까지. 그래서 저는 준호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구나. 준호가 그때 집을 나간 상태였거든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집을 나갔다고요? 네. 제가 정략 결혼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준호가 반발해서 집을 나간 거죠. 강 회장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년째 연락이 없어서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평생 준호를 만날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이제 하준이를 알았으니까 꼭 찾을 거예요. 제가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강 회장의 결심 어린 목소리였다. 그리고 서연 씨, 이제부터는 제가 하준이와 서연 씨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럴 자격이. 무슨 소리예요? 하준이는 제 손자고 서연 씨는 하준이 엄마잖아요. 가족이에요. 강 회장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강 회장의 도움으로 서연과 하준이는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 하준이도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강 회장을 보고 달려갔다.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된 하준이었다. 우리 하준이, 오늘은 뭐 하고 놀까?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강 회장은 하준이를 업고 웃었다. 서연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준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회장님 덕분에 하준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준호 찾는 일은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문 조사팀이 열심히 찾고 있어요. 곧 소식이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2주 후 강 회장의 비서가 급히 연락해왔다. 회장님, 준호 씨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이야? 네, 미국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야? 준호 씨가 이미 한국으로 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야? 정말 내일 와? 네. 강 회장은 놀랐다. 정말이야? 서연도 그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내일 준호 씨가 와요? 네, 서연 씨. 드디어 만날 수 있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와? 정말? 응, 하준아. 내일 아빠를 만날 수 있어.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3년 만에 만나는 준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이 행복한 재회를 방해하려는 무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의 정략 결혼 상대인 한소희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제 내장 드러나는 정체 다음 날, 인천공항 서연은 하준이의 손을 꽉 잡고 도착장 앞에 서 있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숨쉬기도 힘들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나올 거야, 하준아. 강 회장도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3년 만에 만나는 아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손자와 아들의 만남. 저기 나와요. 강 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출국장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준호다. 강 회장이 외쳤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나왔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다. 준호였다. 서연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3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 회장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곧바로 서연과 하준이에게 고정되었다. 서연. 준호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 씨. 서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서연이구나. 그리고 준호가 하준이를 바라봤다. 하준이는 준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빠야. 하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응, 아빠야. 미안해, 하준아. 아빠가 늦었지. 준호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다. 아빠. 하준이가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는 하준이를 꽉 껴안았다. 우리 아들, 우리 하준이. 준호가 하준이를 안고 흐느꼈다. 강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준호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호가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준호야,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한 외모와 품위를 자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한소희,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약혼자를 두고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한소희가 서연과 하준이를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소희야, 여기서 이러지 마. 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약혼자가 3년이나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런 여자와 아이랑 있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한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소희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뭐,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한소희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값싼 옷, 초라한 외모,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있는 모습. 어머, 혹시 미혼모세요? 아, 아니구나. 미혼모가 아니라 남의 남자 빼앗으려는 여우구나. 소희야, 준호가 한소희를 꾸짖었다. 왜? 사실이잖아. 이 여자가 누군데 우리 준호를 유혹한 거야? 한소희는 서연에게 다가가서 위협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준호는 내 약혼자야. 어릴 때부터 정해진 사이라고. 감히 끼어들 생각은 하지 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 아이는 뭐고? 한소희가 하준이를 가리켰다. 혹시 이 아이가 준호 아이라고 우기려는 건 아니겠지. 어디서 주워온 아이를 데려다가? 소희야, 그만해. 준호가 한소희와 서연 사이에 끼어들었다.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서연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한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야,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말 들었잖아. 하준이는 내 아들이고 서연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줘. 나는 서연 씨와 결혼할 거야. 한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뭔데?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모르겠고 게다가 혼자 아이까지 키운 여자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서진그룹과 대한그룹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한소희가 소리쳤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강 회장님. 한소희가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도 뭔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놔둘 거예요?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희 양, 미안하지만 하준이는 정말 우리 손자가 맞아요. DNA 검사도 다 끝났고요. 네, 한소희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서연 씨는 하준이 엄마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죠. 회장님, 회장님까지 이런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공항 카페에서 한소희는 따로 준호를 불러내서 이야기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이게 뭐야? 소희야, 나는 진심이야.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 사랑, 3년 전 하룻밤 가지고 그 하룻밤이 내 인생을 바꿨어.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한소희는 분노로 떨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릴 때부터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미안해, 소희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건 내가 더 잘 알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해. 한소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희야, 좋아, 강준호. 하지만 이대로는 못 끝내겠어. 한소희가 일어섰다. 그 여자가 얼마나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방해할 거야. 소희야, 그러지 마.
각오해, 강준호.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보여줄 테니까. 한소희가 카페를 뛰쳐나갔다. 같은 시각 서연과 하준이, 서연은 하준이와 함께 공항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이 옆에서 위로하고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한소희 양은 원래 성격이 좀. 회장님, 저 때문에 준호 씨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때 준호가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 씨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빠, 아까 그 누나가 왜 화났어? 하준이가 순수하게 물었다. 그냥 누나가 좀 화난 일이 있었어. 하준이는 신경 쓰지 마.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올렸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그럼 아빠가 이제 하준이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하준이가 기뻐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다. 한소희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한소희의 비밀 만남. 한소희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사립탐정과 만났다. 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조사를 원하시나요?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 과거, 돈 문제, 인간관계. 뭐든지요. 한소희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못 구하게 하고 동네에서 소문내고 아이 어린이집에서도 문제 만들고. 방법은 당신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비용은?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한소희가 수표를 건넸다. 그리고 강준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저에게 돌아올 때까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사립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그룹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한소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각오해, 서연.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소희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서연과 준호의 행복한 재회를 파괴하려는 무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제5장 뒤바뀐 운명. 일주일 후 서연은 면접 장소에서 나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떨어졌다. 이번이 벌써 5번째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면접관의 애매한 대답에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면접 어떻게 됐어? 또 떨어졌어요. 왜? 서연 씨 스펙이면 충분히 될 텐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느껴졌다.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서연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관들의 태도가 너무 차갑고 마치 미리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한소희의 사무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 한소희가 사립탐정에게 물었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연이란 여자가 지원한 회사마다 미리 연락해서 채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좋아. 그리고 다른 건? 어린이집에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불분명하다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요. 한소희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동네 부녀회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재벌집에 빌붙어 여는 여자라고요. 완벽해. 계속 압박하세요. 이틀 후 서연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하준이 어린이집 원장이 서연을 따로 불렀다. 네, 무슨 일이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좀 불편해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불편하다고요? 하준이 아버지 문제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준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서연 씨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장의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하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하준아. 엄마가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상해. 하준이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해. 무슨 질문? 아빠는 진짜 아빠냐고. 엄마는 나쁜 사람이냐고.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어린 하준이에게까지 이런 일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여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서연은 하준이를 재우고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상해요. 모든 일이 너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소희가 한소희 씨요? 그럴 리 없을 거야. 하지만 준호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야. 재벌집 아들한테 접근한다는. 정말 아이까지 이용해서? 그러게.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더라고.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자신에 대한 얘기였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대놓고 쳐다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네. 서연은 견딜 수 없어서 마트를 뛰쳐나왔다. 한편 강 회장의 사무실 강 회장의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나왔어? 한소희 씨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서연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취업방해, 어린이집 퇴원 압박, 동네 소문 유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며느리와 손자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네.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당장 한소희를 불러. 그날 오후 강 회장 사무실 한소희가 들어왔을 때 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회장님, 불러서 왔어요. 한소희는 아직도 당당한 태도였다. 소희 양, 이게 뭐야? 강 회장이 파일을 던졌다. 파일에서 사진들과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서연 씨를 괴롭힌 증거들이야. 사립탐정 고용한 것부터 해서 모든 악행이 다 여기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회장님, 그건 내 며느리와 손자를 이렇게 괴롭혔어. 며느리라뇨?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한소희가 소리쳤다. 결혼 안 했어도 내 가족이야. 그런데 내가 감히.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사랑,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게 사랑이야? 강 회장이 한소희 앞에 섰다. 소희 양, 이제 그만해. 준호와 서연 씨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싫어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강 회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다. 서진그룹 회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한소희가 놀랐다. 회장님, 뭘 하시려고? 여보세요, 서 회장님? 강준혁입니다. 강 회장이 전화로 말했다. 따님 한소희 양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소희가 애원했지만 강 회장은 계속했다. 제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말이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진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한그룹과 서진그룹의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한소희가 절규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강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소희 양, 내 아버지가 너를 당장 미국으로 보내신다고 하시네. 아니야, 싫어. 그리고 우리 대한그룹과 서진그룹의 모든 사업 관계는 끝이야. 한소희는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늦었어. 내가 선택한 일이야.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이런 거야. 다음 날, 한소희는 공항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봤다.
한소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한소희 씨, 이겼네요. 한소희가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지킨 거예요. 사랑. 한소희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하세요. 서연의 따뜻한 말에 한소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한소희가 출국장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과 준우, 하준이, 그리고 강 회장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 정말 평온해졌네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연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미안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야. 하준이가 강 회장에게 달려가서 안겼다. 그런데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준호가 서연에게 물었다. 결혼 준비부터 해야죠.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다. 그래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강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연과 준호는 몰랐다.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제6장 완벽한 행복. 3개월 후. 자기야, 드레스 어때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정말 예뻐요. 천사 같아. 과장하지 마세요. 서연이 부끄럽게 웃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행복해요. 결혼식 당일. 엄마 정말 예뻐. 페이지보이 역할을 맡은 하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작은 턱시도를 입은 하준이도 정말 귀여웠다. 하준이도 정말 멋있어. 서연이 하준이의 넥타이를 다시 메어주었다. 서연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의 부모님도 이제는 준호를 좋은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때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 부린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그때 미안했어. 더 도와주지 못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서연은 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이제 정말 딸이 됐으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도 감격에 차 있었다. 재단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정말 왕자님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준이가 반지를 들고 서 있었다. 서연 씨.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주례자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6개월 후.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식인데요? 저 임신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준호가 서연을 꽉 껴안았다. 정말 기뻐요. 하준이도 형이 되는 거네요. 하준아, 엄마한테 동생이 생길 거야. 하준이가 뛰어들어왔다. 정말. 나 형 돼? 응, 우리 하준이가 이제 형이야. 하준이가 서연의 배에 귀를 대었다. 동생아, 형이야. 빨리 나와.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1년 후. 응애, 응애. 갓 태어난 딸 하은이가 울고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엄마를 닮았어. 준호가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다. 하준이, 동생이야. 이제 너는 오빠고. 우와, 동생이 정말 작아. 하준이가 신기하게 바라봤다. 하은아, 오빠가 지켜줄게. 하준이가 동생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강 회장도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5년 후, 엄마, 아빠, 나 발표회에서 1등 했어. 이제 8살이 된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뛰어들어왔다. 정말, 우리 하준이 정말 대단하네.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 올렸다. 오빠, 나도. 5살이 된 하은이가 졸졸 따라다녔다. 하은이도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받았어요. 서연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하준이가 강 회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하준이가 더 궁금해. 학교는 재미있었어? 네,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정말 멋있다고 해요.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해요. 우리 하준이가 엄마 편이네. 서연이 하준이를 꼭 껴안았다. 엄마, 나는? 하은이가 삐졌다. 하은이도 세상에서 제일 예뻐. 준호가 하은이에게 뽀뽀를 해줬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과 준호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준호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런데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3년 전 혼자서 하준이 키울 때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니까. 서연 씨 덕분이에요. 서연 씨가 하준이를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다. 여보.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10년 후, 엄마, 아빠, 대학교 합격했어. 이제 18살이 된 하준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정말, 우리 아들. 서연과 준호가 하준이를 꽉 껴안았다. 오빠 축하해. 15살이 된 하은이도 오빠를 축하해줬다. 할아버지께도 빨리 알려드려야지. 하준이가 강 회장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전화 너머로 강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하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강 회장이 손자를 보며 뿌듯해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아니야. 하준이가 열심히 한 거지. 그런데 할아버지, 회사는 언제 은퇴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고지야. 이제 너한테 맡기고 손자들이랑 놀고 싶어. 저도 이제 준비됐어요. 준호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1년 후 강 회장의 은퇴식.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 강준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준호는 훌륭한 아들이자 훌륭한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회장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제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며느리 서연에게도 감사합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한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여보, 이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이끌어가야 하네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해낼 수 있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무슨 소식이에요? 저 또 임신했어요. 정말요? 준호가 놀라며 서연을 안았다. 하준이랑 하은이도 동생이 생기는 걸 좋아할 거예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거예요. 5년 후, 이제 막내 하율이까지 태어나서 새 아이를 둔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하은이가 제안했다. 좋아, 할아버지도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강 회장, 준우, 서연, 하준이, 하은이, 그리고 막내 하율이까지. 하나, 둘, 셋. 김치.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던 그때를 말이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 가끔은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여보, 뭐 생각해요? 준호가 옆에 앉았다. 그냥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 맞아요. 정말 완벽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에서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끝.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가난한 대학생 서연과 재벌 2세 준우,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행복으로 막을 내렸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